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주식 챔피언쇼 저는 황미영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하루 시장이 다 지났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의 분위기, 약간의 온도차가 좀 있었던 장입니다. 일부 종목들은 또 올라가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하락 종목 수가 좀 많이 보이는 장이었는데요. 자, 이럴 때일수록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관리, 그리고 이 종목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해결책이 궁금하실 겁니다. 그 부분들 제가 이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민되는 종목 있으시다면요. 지금부터 전화 주시고 많이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제가 또 많은 분들 상담을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전화 상담 아래 전화번호 나와 있습니다. 02-3772-0269번으로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보유 종목들 제가 꼼꼼하게 상담해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전화 상담 외에도 유튜브로도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유튜브에 접속하신 다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시면 지금 이 방송이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을 겁니다. 거기 접속하신 다음에 상담에 필요한 종목의 이름과 매수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그 종목들도 저희가 꼼꼼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루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기대감과 달리 조금 약했던 장이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 어떻게 마감됐는지 내용들 한번 점검해 보고요. 그리고 내일장은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의 분위기를 보시면 코스피 지수는 0.2%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뭐 강한 상승은 아니었고요. 장중에 약간의 엎치락뒤치락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올라왔다라는 것 자체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2,700포인트 선에서 위쪽으로 올라왔고, 반면에 코스닥 변동성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오늘 0.8% 하락한 773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위쪽 보시면 800포인트가 눈앞에 보이는데 이 800포인트 구간만 넘어가게 된다면 코스닥도 조금 더 원활하게 상승 탄력을 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동안 급락했던 원인, 미국의 경기 침체 이유였는데 이 부분들을 정말 단기간에 해소시키면서 주가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의 경우에는 지난 7월 연준 회의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거기에서 금리 인하 9월에 할 거다라는 어떤 신호를 분명히 주었고요.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미국 증시가 반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국내 증시는 따라가지 못했는데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의 그 발언이 또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난번에도 금리가 동결되고 그러면서 다음에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 때문에 급락이 나왔던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도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과연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할지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하고 가자. 이런 심리적인 부분들이 좀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이 그래서 제대로 받쳐주지 못했는데 아무래도 이번 주 금요일이죠.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 이 내용들이 다 공개가 되고 그러면 아무래도 안정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정리정돈이 되고 나서는 이제 어떤 업종들이 올라갈지에 대한 이제 순서들이 또 나오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시장의 키워드는 또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11월 미국의 대선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금리 인하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와 이 대선에 초점을 맞춰서 그와 관련된 종목들을 쪽으로 집중해서 보시는 게 지금 올해 하반기 마지막 남은 이제 투자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 이런저런 종목들 보시지 마시고 차라리 금리 인하에 금리 인상에 대한 피해주가 결국은 금리 인하의 수혜주가 되겠죠. 지금 당장 올리지 않아도 결국 그쪽으로 시세는 또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조금 더 여러분들께서 집중적으로 종목들을 좀 꼼꼼하게 따져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본다면 최근에 건설주들도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것도 결국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되면 소비 쪽도 풀리게 될 거고 순차적으로 하나씩 이제 움직이는 종목들이 생겨나게 될 건데 올라가고 나서 보는 건 좀 늦어요. 그러니까 올라가기 전에 아직은 건드리지 않았을 때 그때부터 좀 차근차근 종목들을 선점해 가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미국 증시도 안정되고 있고요. 국내 증시도 조금은 약하지만 그래도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더 힘을 내야 되는 장입니다. 여러분들 지치지 마시고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고민들 지금 이 시간에 제가 해결해 드릴 테니까 많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역시 전화 연결 첫 번째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자,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신 만큼 저도 많이 상담해 드리고 갈 테니까 지금부터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 연결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네, 멘토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종목일까요?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게임즈. 네네, 46,000원 35%요. 46,000원에 35%요. 네네. 아, 그래요. 자, 지금 46,000원이면 매수하신 지가 되게 오래됐는데요. 네, 네, 지금까지 참 버티기가 힘들었을 텐데. 거의 그냥 안 봤어요. 안 보셨어요? 안 보시다가 오늘 보셨네요? 네, 오늘 조금 올라오고, 게임즈가 올 네. 연말 조금 좋다고는 하는데, 네, 이게 맞아요. 평단가가 너무 높아서, 음, 추매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어, 네, 자, 이번에 지금 독일에서 게임스컴 2024라는 행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 게임주들이 오늘 올라간 이유가 바로 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네. 뭐든지 업종이나 종목들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뭔가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 재료에는 뭐 실적도 있고 아니면 이벤트성 재료들이 많이 있는데 보통 이제 게임주들이 움직임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제 코스닥 쪽에 힘이 좀 많이 필요해요. 네. 우리가 엔터 안에 이제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게임주도 움직였지만 엔터 관련주도 움직였단 말이죠. 예, 네. 코스닥에 힘이 좀 나줘야 그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는데 여지까지 지금까지는 코스닥 쪽에 오늘 힘이 좀 없었어요. 그래서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게임스컴 2024라는 이제 행사, 대규모 행사 때문에 이런 기대감으로 이제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저점을 이제 끝내고 하락을 끝내고 이제 위로 올라가는 반등이다라고 확신을 가지기는 아직은 좀 부족하긴 합니다. 근데 네. 특히나 카카오 게임즈는 좀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네네. 지금은 35%라는 비중을 많이 실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추가 매수를 해도 이거는 뭐 그렇게 크게 달라지진 않거든요. 추가 매수를 해도 네. 비중만 너무 올라가고 그래서 이 종목은 어느 정도 주가의 반등이 나왔을 때 이거를 네. 이제 여기서 끊어내고 다른 종목을 할까 교체를 할까 아니면 이걸 그냥 좀 더 가지고 이 손실을 줄이고 나올까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네. 그래도 25,000원까지의 반등은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종목은. 네. 네. 코스닥은 아직 올라가지 못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돈이 풀리고 하면 코스닥 시장 쪽으로 자금들이 몰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코스닥 네. 쪽은 아시다시피 종목들이 좀 빠르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네. 카카오 게임즈도 이 반등은 25,000원까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네. 이제 그 다음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네. 카카오 게임즈는 이제 이 신작 게임 이번에 게임스컴에서 참여를 하면서 신작 게임 출시 뭐 모멘텀들 때문에 올라왔기 때문에 25,000원 오면 그때 다시 한번 점검을 좀 받아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네. 추가 매수 없이 그냥 가져가시고요. 25,000원 오면 그때 다시 한번 제가 봐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네. 연락을 주세요. 저는 이거는 보유하고 끌고 가자라고 말씀드릴게요. 한참 더 묵혀놔야 되네. 어떤 거요? 예, 한참 더 그냥 쳐다보지 말고. 쳐다보지 않는 건 사실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심리적으로 막 압박을 받아요. 다른 종목들 올라가는 거 보면은 우리가 이런 이제 그 말을 하잖아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표현 있잖아요. 네. 특히나 그럴 때 그래요. 이게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이거 그냥 지금이라도 팔고 다른 종목 갈까? 그러다 네. 팔면 또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네네. 종목은 그러니까 중간중간마다 좀 그냥 한 번씩 쳐다보시고 나중에 25,000원 오면 그때는 아마 저는 25,000원까지 왔다면 분명히 그 다음에 상승이 또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네. 요거는 조금 어쨌든 처음에 매수를 제가 봤을 때 조금 실수하셨던 것 같거든요. 네, 너무 그렇죠? 고점에서. 맞아요. 네. 그것도 그렇고 종목의 선택에 대한 문제도 조금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네. 요건 네. 25,000원 오면 그때 제가 봐드릴 테니까 그때 꼭 연락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네, 네,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종목일까요? 네네. 네, 삼성 SDS. SDS. 네네.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14만 7,600원에 10%. 147,600원에요. 네네. 이거 언제 사셨어요? 지난번에 사서 16만 원 넘겨갈 때 못 팔고, 이번에 다시 또 내려와갖고. 그래요? 네. 저 요번에 사신 줄 알고 물어봤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아니요, 지난번에 16만 원까지 가는 거를 네. 못 팔았어요, 그때. 그 17만 원까지도 막 올라갔었어요. 그죠? 네. 근데 17만 원 그 전에. 그 전에 그거는- 앞전에 한 6월 말이나 그쯤에 7월 초에 사셨나 봐요. 네네. 근데 지금은 괜찮아요. 어쨌든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그렇게 높은 가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네. 지금 이제 삼성 SDS의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래쪽에서 그동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하락이 나왔고 지금 보시면 이제 이렇게 저점에서 박스권을 좀 만들어 갔어요. 일정 가격에서. 네. 그러다가 지금 이제 가격이 위쪽으로 올라갔단 말이죠. 그죠? 네네. 가격의 범위가 아래에 있다가 위쪽으로 올라간 거잖아요. 그죠? 네네.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옆으로 네. 행보하고 이번에 다시 올라가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올라가는 주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삼성 SDS는 요번에 다시 한번 17만 원 정도까지 만약에 이제 이거는 지금 수익 중이기 때문에 조금 더 네. 빨리 얘기를 하면 16만 원에 다시 올라왔을 때 파시면 돼요. 아, 16만 원. 네, 맞아요. 그런데 네, 16만 원 왔을 때 아마 욕심이 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위쪽으로 네. 17만 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네네. 전번에도 네, 그랬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16만 원 오면 절반 정리하시고 나머지는 네. 17만 원 한번 끌고 가 보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네. 네네. 한 번에 무조건 한 번에 팔라는 건 아니잖아요. 무조건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네. 16만 원에 절반 팔고 나머지는 17만 원까지. 그렇게 하신다면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번 가져가 네. 보세요. 이번에는. 네네.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정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종목일까요? 아난티. 아난티. 네, 15%에 8,500원에 15%예요. 8,500원에 15%요. 네. 아, 좀 어려운 그게 종목이에요. 약간 추매를 했어요. 아, 단가가 더 높았었어요? 네, 13,000원이었어요. 오, 그래요?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거, 단가 많이 떨어지긴 했네요. 다행히 네. 처음에 매수한 비중이 많지는 않았나 봐요. 네네, 5% 정도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그래 떨어졌죠. 내려와서 조금씩 하다 보니까 비중이 15%가 됐어요. 아, 지금 근데 또 추가 매수하고도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 좀 네네. 답답한 구간이에요, 이 종목이. 지금. 근데- 작년에는 실적이 좀 좋았었는데 올해는 실적이 되게 안 좋았었나 봐요. 네. 그래서 계속 하락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근데 이제 아난티라는 회사가 네. 이 회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회사인지 알고 계시죠? 리조트라든지 네네. 골프장. 네. 근데 이 네네. 회사가 이제 예전에 대북 네. 대북 테마주로 묶이면서 급등을 한번 네네네. 했었어요. 그렇죠?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이 못 올라가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좀 그래요. 아. 실적이 크게 문제도 없고 사실은. 아, 그렇죠.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그 거기에 테마를 타면서 이제 주가가 무너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네. 그 관심이 아예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이번에 또 뉴스가 막 보이는 거 보니까 또 트럼프하고 또 이제 그 김정은 뉴스가 나오면서 또 최근에 좀 착한 그 반등이 살짝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네. 이제 이거는 테마주를 엮여버려 가지고 좀 이제 꼬여버린 것 같아요. 수급이 제가 볼 때는. 아. 원래는 우리가 이제 아난티라는 건 원래 그 예전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약간 피해주이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가 엔데믹 이제 선언하면서 이제 좋아질 거라 봤는데 그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테마로 인해서 꼬여있던 수급이 좀 풀려줘야 되는데 이게 좀 풀리지 않고 있어서 그게 좀 문제일 것 같고요. 근데 이 회사의 가치로 본다면 지금은 좀 많이 싸요. 사실은 좀 많이 떨어졌어요. 네. 이게 좀 네.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6,500원 정도까지는 이제 회복이 가능한 구간이라 이게 올라왔을 때 이거를 좀 어떻게 할지를 그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솔직히 좀 올라와도 팔기는 좀 아까워서 쉽게 팔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나중에요. 이 종목도 지금은 이제 보유하는 게 맞는데 나중에 6,500원 올라왔을 때 그때 한번 점검을 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때 한번 정리했다가 떨어지면 뭐 다시 한번 접근할 것인가? 아니면 6,500원 이번에 온다면 제가 볼 때 6,500원 다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한 번에 반등은 또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점검이 또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추가 매수는 더 이상 할 필요는 없어요. 이 종목은. 네. 그래서 6,500원 오면 그때 다시 한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내주에 연락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종목일까요? 아진 엑소텍요. 어떤 종목이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아진 엑소텍. 아진. 네. 네네. 자, 그러면 아진엑스텍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네, 11,040원에 10%요. 11,040원에 10%요. 네. 자, 이거 매수를 하고 나서부터 떨어진 거예요? 네네. 아, 그러면 지금 보니까 6월쯤에 매수하셨나요?
이게 한 좀 됐어요. 저기 추가 매수로 조금 했거든요. 그래요? 추가 매수하셨군요. 네네. 아, 네. 그러면 지금 사실 이 종목을 사신 건 그 AI 관련주로 사신 것 같아요. 네네. AI 관련주들이 그 당시에 이제 그 테마를 좀 잃었다가 지금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전체적으로 다. 그거는 이제 AI에 대한 그 기대감이 끝난 건 아니고요. 조정이 들어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지네스텍의 경우에는 워낙에 이 종목이 그 당시에 매수를 했을 때도 그랬을 거예요. 아마 좀 급등하기 좀 심한 종목이에요. 이 종목이. 그래서 이제 급등하기 심하다는 건 평소에 거래가 없다가 갑자기 거래가 튀면서 팍 올라갔다 이제 빠진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중간에 한번 거래가 튀어 올라오면 한 번 더 이 반등 나왔을 때 빠져나와야 되는데 길게 가지고 가기에는 조금 그래요. 이 종목은. 네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1,500원 정도 자리를 한번 오면 한번 위쪽으로 네네. 이 자리가 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만히 있다 탁 치고 올려요. 그러면 그때 빠져나와야 되는데 네네. 그래서 반등 자리는 1,500원 위쪽으로 탁 올라가면 아마도 이게 11,000원까지 올라올지 아니면 그 위쪽으로 한 번 더 올라올지도 몰라요. 근데 기준 네네. 자리를 잡아드리면 1,500원입니다. 보셨다가 네네. 1,500원 탁 올라오면 그때 딱 상황 와서 팔고 나오시면 돼요. 이 종목은. 네네. 그래서 이거는 좀 알겠습니다. 지켜보셔야 됩니다. 장중에.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 네,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떤 종목일까요? 신송홀딩스고요. 네. 6,930원에 10%입니다. 6,930원이요? 네네. 네. 자, 신송홀딩스 6,930원에 10%. 자, 네. 이거는 언제 사셨어요? 최근인 것 같은데. 며칠 안 됐어요. 그렇죠. 며칠 안 되셨죠? 네네, 며칠 안 됐어요. 그러면 혹시 이 종목을 사시게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그 대두인가 그 콩 이런 거에 그 이게 식품이기 때문에 네. 그 변동성이 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시간 이 당 가격 때문은 앞으로 한 8,000원, 뭐 8,500원도 이게 파동이 있을 적에 좀 올라가고 그러길래 매수를 해봤는데 매수하자마자 떨어지길래 네. 전문가님 의견은 어떠시고 제가 생각하는 목표가나 손절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전화를 드렸어요. 자, 이게 지금요, 이 곡물 네네. 쪽 이제 그 트레이딩이라고 하죠. 이 매매. 네네. 예, 그쪽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가 이제 신송홀딩스라는 회사예요. 네. 예, 곡물 가격이 네네. 뭐 올라가거나 이러면 이제 어쨌든 그만큼 또 이익이 발생을 하고 또 네. 하는데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주가의 등락이 굉장히 좀 큰 종목이에요. 변동성이 좀 큰 종목이죠. 그래서 아마 네. 이 종목도 트레이딩을 좀 생각하시고 매수하신 것 같아요. 뭐 올라오고 떨어지고 하는 거. 그렇죠? 네네. 네.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가격으로 접근했을 때는 나쁜 가격이 아니에요. 7,000원 아래쪽이니까 가격 쪽에서 네네네. 본다면. 네네. 어쨌든 이제 식품 가격 자체가 변동성이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 떨어지거나 네. 이럴 수는 없단 말이죠. 일정 가격에서 내려갔다가 또 올라가고 이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송호징스의 경우에는 7,000원 아래쪽에서 잡아놨다라고 하면 네. 반등 나올 때 이 정리한다 생각했을 때는 손해 보지 않을 것 이제 않고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네네. 이제 다만 이제 목표 가격을 좀 보시는 게 너무 높은 네. 가격을 보기는 좀 어렵고 위쪽으로는 네. 8,500원 정도 자리를 보신다면 저는 잘 빠져나올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예. 네. 그래서 요거는 길게 보지 마시고 이제 올라가면 또 팔고 또 떨어졌을 때 다시 한번 또 접근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트레이딩을 좀 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네. 8,500원짜리 회사도 문제 없고 전혀 문제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네. 위쪽으로는 8,500원짜리 오면 그때 정리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정멘토입니다. 예. 자, 어떤 예. 종목일까요? 퀄리차스 반도체요.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27,000원에 10%요. 27,000원에 10%요. 예. 예. 자, 27,000원에 그래요. 4월 달쯤에 사서 네. 투매를 해서 지금 이게 가격이 3만 몇천 원에 샀는데 추가 계속 매수까지. 내려가지. 추가 매수까지 네. 하셨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사시게 네. 된 거예요? 그때 처음에 이거 방송에 나와서 추천하기에 사서 네. 두 번인지 이제 4만 몇천 원에 팔고
했어요. 네. 그래서 내려오기에 이 가격이면 괜찮다 싶어서 샀는데 네. 계속 내려가고 해서 또 추매를 했는데 완전히 더 떨어져서 지금 57%가 지금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지금. 사실 저는 이제 그 퀄리타스 반도체가 상장이 된 지가 꽤 오래된 종목이 아니에요. 많이 되진 않았거든요. 예. 코스닥에 상장되고 나서 거래가 됐고, 그리고 이 회사가 이제 반도체 설계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 이 처음에 상장되고 이제 위쪽으로 탁 이제 한번 쏘아 올렸다가 가격이 빠져버렸어요. 이렇게. 근데 지금 보니까 이 매수가 위에서 매수해서 추가 매수해서 단가가 낮아지고 뭐 그래서 지금 27,000원까지 온 것 같거든요. 보니까.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저 위쪽에서 매수해서 밑으로 빠졌다. 근데 2만 원 가격이 깼다면 여기에서는 사실은 좀 나왔어야 돼요. 여기가 2만 원 가격은. 예. 왜냐면 처음에 상장됐을 때 항상 제가 많이 얘기해 드리는데 상장 첫날에 그 봉이 거래가 가장 많고요. 그 봉의 저점 가격이 깨지면 그때부터는 주가는 많이 빠져요. 그래서 지금 퀄리타스 반도체도 2만 원 가격이 지켜주던 자리였는데 이 가격 밑으로 빠졌을 때는 이제 급락이 나온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예요. 지켜주지 못한 자리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이제 처음에 그 기업들이 상장이 돼요. 상장되면 좋으니까 상장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좋은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하지만 이 상장되기 전에 당연히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상장됐겠죠. 모든 기업들이 다 그렇게 상장이 됩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의 이 반응을 또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적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회사는 솔직히 추가 매수를 할 게 아니고 떨어지기 시작했다면 이거는 사실 그 위에서 그냥 차라리 정리를 하는 게 어땠을까? 이런 거거든요. 지금은 솔직히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정리하기는 좀 어렵고 제가 볼 때 15,000원을 회복을 못 한다면 주가는 더 빠질 수 있어요. 15,000원 회복은 못하면. 네, 다만 15,000원 회복이 된다면 2만 원 부근까지 반등 줬을 때 나오시면 되거든요. 예. 이제 그래서 이게 결정을 좀 하셔야 되는 15,000원을 거예요. 잘 봐야 되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아래쪽으로는 제가 10,000원짜리를 손절가 잡아놓고 10,000원짜리를 10,000원. 네. 그리고 만약에 15,000원 손절가 그 밑으로 빠지지 않으면 15,000원 회복하는 거 확인하고 그리고 위로 정리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다음에 매수하실 때는 상장 초기에 좀 오래되지 않은 종목들을 매매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다음 이어서 전화 연결해 볼게요. 자, 이번에 저희가 주말 동안에 강연회 일정이 또 예정되어 있는데 잠시 저희가 강연회 안내 한번 해드리고요. 다시 돌아와서 상담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주말 동안의 강연 일정 확인하고 오셨는데요. 자, 이번 주 주말에도요, 각각 이제 다른 멘토님께서 다른 지역에서 강연회가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 날 이틀 동안 역시 강연회가 있는데 강연회 잠깐 안내해 드릴게요. 자, 이번 주 토요일 날 진행되는 강연회는 바로 부산입니다. 아래 지금 주소가 나오고 있는데 부산 적십자 회관 6층에서 강연회가 진행됩니다. 자, 시간대는 오후 1시부터 3시까지고요. 자,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 날 진행되는 강연회는 대전에서 진행되는데요. 시간대는 오전 11시부터 1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은 부산, 그리고 일요일 날은 대전에서 진행되니까 강연회 일정과 그 장소들 헷갈리지 마시고 꼭 시간 잘 맞춰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금 이제 많은 변화가 있는 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을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막바지 하반기에 실적이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이번 마지막 어떻게 우리가 또 전략을 세워야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는지
이번 주 강연회에서 많이 이야기해드리고 올 테니까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 부산과 대전 강연회 많이 오셔서 이 강연회 잘 즐기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유튜브 상담을 진행해 볼 건데요. 자, 유튜브 첫 번째 종목부터 상담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이로닉입니다. 매수 가격은 8,700원이고요. 비중은 13%입니다. 자, 8,700원 가격이고요. 그 종목 진단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마 매수하고부터 지금 빠진 것 같아요. 이 주가가 지금 하락이 좀 살짝 잡히는 자리에서 매수를 진행하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가격이 지금 밀려 내려왔는데 지난번에는 이 저평가에 대한 뭐 이야기들이 좀 나오면서 주가가 좀 올려놨는데요. 자, 일단 실적 잠깐 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실적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요즘 들어서 이제 미용기기라든지 의료용기기 쪽은 시세가 한 번쯤 들어왔다가 좀 빠져 있는 자리라 하이로닉도 역시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흐름을 좀 볼게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잡아놨던 흐름이거든요. 아직까지 장기 흐름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이로닉은 한 번 더 눌린다고 하더라도 저점이 잡힐 때는 됐어요. 그래서 다시 들어 올려줄 때 위쪽으로 한 9,000원 위쪽에서는 저는 매도가 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목표 가격은 9,500원 잡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흔들림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추가 매수는 굳이 필요 없고요. 위쪽으로 9,500원 반등 시에 잘 정리만 하고 나오시면 될 것 같으니까 저는 보유 의견 드리고요. 9,500원에서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볼게요. 자, 이번 종목은 SK 하이닉스입니다. 자, 이 종목은 19만 1,300원이고요. 19만 1,300원에 종목 상담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아마 오늘 매수하셨나요? 자, 아니면 좀 됐는데 밀렸다 다시 올라온 것 같아요.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주가의 상승이 굉장히 좀 컸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그 고점 자리를 생각해 본다면 2021년도에 최고점이 여기였거든요. 근데 지금 그 자리를 뛰어넘어서 최고점을 찍고 밀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면에 비교 대상으로 삼성전자를 많이 비교를 하거든요. 삼성전자를 잠깐 비교해서 우리가 잠깐 확인해 보면 삼성전자의 최고점, 예전의 최고점 여기 있죠. 그런데 지금 자리는 여기 밑에 있어요. 상대적으로 물론 엔비디아발, 당연히 HBM 반도체 수요 많이 늘어났고 그만큼 많이 올라간 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이 올라간 뒤에 지금 조정이 들어온다면 그만큼 많이 흔들릴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제가 볼 때 다음의 상승은 엔비디아로 인한 하이닉스의 반등보다는 새롭게 들어가게 된 삼성전자 쪽이 조금 더 힘이 붙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길게 끌고 가기보다는 위쪽으로 20만 원 위쪽으로 반등 줬을 때 저는 이번에는 탈출을 좀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20만 원 위쪽으로 반등 시에 저는 정리 의견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마녀공장이네요. 매수 가격은 29,700원이고요. 비중은 8%. 29,700원은 좀 위쪽이네요. 그리고 8%. 예수금 다 털어서 물타기 하면 23,700원까지 낮아지는데 23,700원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추가 매수를 지금 한다라는 거잖아요. 하면 낮아지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이 가격이 추가 매수를 해서 3만 원 추가 매수가 좀 필요해 보이긴 하네요. 단가가 그만큼 떨어진다면 지금은 어느 정도는 그렇게 해볼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추가 매수한 다음에 위로 올라오면 23,700원까지 떨어진다면 반등 주고 그러면 25,000원에서 탈출한다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미 지금 음봉에 5거리 정도 떨어졌거든요. 이 정도면은 반등이 좀 나올 자리가 잡힐 때가 되긴 했어요. 화장품 쪽이요.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최근에 일부 기업들이 실적이 좀 안 좋았다라고 해서 좀 떨어졌는데 결국 화장품 쪽 전반적으로 실적이 다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안 좋을 수는 있죠. 하지만 앞으로로 본다면 화장품 쪽은 분명히 또 지금보다는 실적은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이제 분위기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 밀렸다면 추가 매수해서 단가 낮추고 차라리 반등 시 25,000원에 빨리 좀 빠져나오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 저는 가능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녀공장까지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저희가 다시 한번 전화 연결을 해서 상담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멘토입니다. 자, 어떤 종목일까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종목은 제1기획이고 18,600원에 10%입니다. 18,600원에 10%요. 예. 자, 지금 18,600원이면 아래쪽으로 많이 밀려 있네요, 조금. 자, 이것도 아마 그 한 번에 매수하고 추가 매수 같은 거 없었죠? 안 하셨었죠? 아닌데 그 1월부터 계속 떨어질 때마다 모아갔던 종목이고요. 그래서 비중을 이제 10%까지 채우는 상태입니다. 한 번에 산 건 아닙니다. 아, 그러세요? 네. 추가 매수해서 지금 비중을 좀 낮춰놓군요. 예. 비중을 늘려놓은 거네요. 제가 말 잘못했네요. 예. 제 기획은 이 광고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 이 종목을 그동안 조금 꾸준하게 모아갔다는 거, 이거는 제 생각에는 좀 길게 보실 생각이신 것 같아요. 맞나요? 예. 네. 예. 광고 쪽 사업을 제가 좀 한 가지 이야기해드리면, 어쨌든 광고라는 건 기업이 비용을 지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경제 상황을 좀 많이 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광고 사업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해드리면, 연초에는 좀 비수기고 연말로 갈수록 좀 광고비 지출을 좀 늘리는 편이에요. 광고비를. 그리고 하반기 요번에 이제 금리 인하까지 된다면 아마 광고비 지출은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가 좀 있을 거라고 봤었는데 생각보다 좀 늦어졌잖아요. 늘어졌고. 그리고 중간에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까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업들이 좀 광고비를 지출을 좀 많이 못했던 시기였던 것 같고요. 이제는 하반기로 가면서 조금씩 저는 좋아질 거라고 봐요. 그리고 연말에 또 소비 시즌이 또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혹시 뭐 추가적으로 더 사실 생각도 있으세요? 아니면 뭐 지금 10% 정도? 그거는 한 최저점인 한 16,500원 정도까지 떨어지면 한 5% 더 사고, 그게 아니면 그냥 이 비중으로 그냥 들고 가려고요. 아, 그래요. 제 생각에는 이제 17,000원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온다면 비중을 뭐 5% 정도 더 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만약에 말이죠. 예. 왜냐면 한번 저점이 나왔는데 그때는 이제 시장도 급락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급락이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뭐 떨어지지 않고 좀 이번에는 올라갈 것 같긴 한데요. 끌고 가신다면 너무 오래 끌고 가면 좀 지칠 수가 있어요. 이 종목이. 그래서 나중에 위쪽으로는 제 생각에는 19,500원 정도 오잖아요. 그러면 한 번쯤은 좀 덜어내고 나서 또 떨어지면 다시 공략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9,500원 정도까지 한번 끌고 가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만약에 만약에 18,500원 밑으로 떨어진다면 그때 다시 한번 뭐 매매하셔도 괜찮고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 많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네. 예. 자, 어떤 종목일까요? KNS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17,770원에 10% 정도 됩니다. 17,700원에 770원. 예. 네. 지금 이거 혹시 언제 사셨어요? 한 일주일 조금 지났지 싶은데. 일주일 정도? 예. 아, 그래요? 이 종목을 혹시 사신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에 사신 거예요? 그 2차전지 자동화 장비로 그죠? 방송 듣고 들어갔어요. 배터리 화재 사건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그 관련주로 지금 매수하신 거죠? KNS가. 네. 그래서 지금 KNS가 최근에 이제 배터리 화재 사건이 좀 많이 나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관리할 수 있는 이 관련주들이 좀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테마를 좀 만들긴 했거든요. KNS도 역시 그래서 이제 관련주로 묶여 있는데, 이거는 솔직히 제가 볼 때는 지금 화재 사건이 좀 많이 발생해서 지금 문제가 좀 터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테마를 좀 만들어가고 있고, 근데 앞에서 보시면 한번 큰 시세가 한번 나왔었어요. 그죠? 앞전 시세가. 다음에 시세가 나올 때 보니까 앞전 시세보다 좀 작잖아요. 그렇다는 건 이거는 이제 힘이 아직 다음 시세가 굉장히 크게 나오긴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위쪽으로 단기로만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위쪽으로 저는 19,000원 정도 잡고 19,000원 반대 딱 나오면 그때 정리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단기 거래만 해서 잘 빠져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목표가 19,000원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아유, 수고가 많으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민영 멘토입니다. 자, 어떤 종목일까요? 제가 대웅을 한 네. 4년 됐는데요. 4년 되셨어요?
예, 그게 43,000원에 비중 20%예요. 네. 그런데 이게 너무 오랫동안 갖고 있어갖고 아, 그쵸. 얼마 정도 팔아야 되고 아니면 추가 조금 물타서 좀 빠져나오고 싶은데 아, 4년이나 됐어요. 3년 넘어서 4년. 그러니까요. 지금 너무 오래되셔가지고. 예. 근데 이미 지금 보면은 최저점을 2023년도에 찍었거든요. 11,000원대. 예. 그때보단 2배가 좀 올라온 상태잖아요. 예예. 그렇죠. 추가 매수를 한 번도 안 한 상태에서 보유하고 있었잖아요. 예, 그쵸? 그게 그 3년 전에 네. 예, 천주 샀다가 또 천주를 또 사갖고 그러니까 너무 일찍 사셨어요. 이게. 예, 6천 얼마에 샀어요. 그러니까요. 예. 우리가 그래서 하나 이런 게 있어요. 대우인이 예전에 2020년도에 6,400원까지 거의 뭐 꼬꾸라졌었어요. 주가가. 예예. 최저점 찍고 올라간 게 얼마예요? 86,000원입니다. 예. 6,000원에서 8만 원대까지 갔다는 건 10배가 넘게 갔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나서 빠지기 시작했어요. 예. 빠졌는데 이제 4만 원대까지, 이 8만 원대에서 4만 원대까지 빠지면 거의 예. 절반 정도가 빠진 거니까 많이 예. 빠진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매수를 많이 합니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네. 이 고점에서 최고점을 찍었을 때를 보면 10배가 넘게 올라갔다는 건 사실은 이거는 너무 그 거품이 쌓였다는 거거든요. 예. 거품이 빠지는데 완벽하게 빠지지 않았을 때 들어가는 거예요, 보통. 예.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들어가면 이렇게 돼요, 이게.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까지 내려갈지 몰랐죠. 근데 항상 보면은 많이 올라간 만큼 그만큼 많이 눌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서야 적정 가격대에 와 있는 거예요, 이 종목은. 네. 지금은 추가 매수를 한다면 솔직히 지금 네. 추가 매수를 하기는 어려워요. 아. 아래에서 샀다면 모르겠는데 네. 만약에 추가 매수한다면 19,000원 아래로 떨어진다면 네. 그러면 추가 매수를 조금 할 수는 있어요. 네. 근데 그 위에서는 하기에는 이제 좀 부담되는 가격입니다.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 그래서 지금 요거는 그 가격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그냥 가져가셔야 되고요. 나중에 저는 3만 원짜리까지 오면 한번 네. 다시 점검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딱 팔을까? 전부 다 팔을까요? 3만 원에? 아예 한번 물어보셔야죠. 네, 다시 연락 주세요. 그러면 3만 원 네. 왔으면 더 갈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예. 최대한 그래도 손실 줄이고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그죠? 예예. 네, 그래요. 3만 원 오면 꼭 연락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봐드릴 테니까 그때 다시 한번 네. 연락 주시죠. 아유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네, 자, 어떤 종목?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인가요? 네, 일진전기 24,800원에 10%입니다. 24,800원에 10%요. 네네. 아이고, 언제 사셨어요? 7월 중순쯤에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이거 그러면 본전 왔다가 빠졌는데요? 그 이상? 그죠? 24,000원까지 왔었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7월 달에 네, 맞아요. 사셨으면 예. 그 8월 달에 있죠? 26,000원 넘어갔었어요. 그 못 본 거예요. 이때. 8월 때는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지금 일진전기를 매수했을 때 당시에 이게 많이 올라갔구나라는 걸 알고 계셨죠? 네. 많이 올라왔구나라고 알고 계셨다면 이거 잘못하면 혹시 빠지면 많이 빠질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셨죠? 그렇게까지는 아, 생각을 그래서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네네. 아, 이게 네. 그게 사람들이 보통요. 매수하면 바로 올라가는 것만 생각해요. 네. 근데 사고 나서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떨어지는 경우들 많지 않아요, 보통? 많더라고요. 그죠? 네.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종목을 샀으면 떨어지면 이거 많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 요거 잘 지켜봐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때 당시에 올라왔을 때 팔았으면 되는데 그 한번 놓쳤잖아요. 아쉽게. 네. 이번에도 일진전기는 지금 이제 떨어졌다가 반등 주는데 이미 시세가 크게 나온 그 시점이 지나가지고 솔직히 전력 사용은 앞으로도 더 늘어날 거고 하지만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면 이거는 분명히 조정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많이 올라간 종목은 그만큼 크게 떨어져요. 아무리 좋아도. 밀렸다가 반등 줬다가 요번에 밀리면 또 밀려요. 이렇게 밀려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일진전기는
아래쪽으로 2만 원 손절가 잡아놓고요. 이번에 반등 주면 2만 5천 원 위쪽으로 오면 2만 5천 원 넘어가면 그냥 팔고 나오세요, 이거. 여기서는 네. 좀 힘들어요. 이거는 이제 위쪽으로 가기가 좀 버거운 자리라 조정이 한번 들어올 수 있으니까 2만 5천 원 위쪽으로 올라오면 그때는 좀 네. 빨리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25,000원까지는 봐도 될 것 같습니까? 네, 지금은 그렇게 보여요. 하지만 네. 손절가 2만 원 잡고 가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민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종목인가요? 아이센스 아이센스? 28,500원에 9%. 28,500원이요. 예. 9%. 이것도 오래된 종목이군요. 중간에 뭐 추가 예, 매수나 이런 거 안 작년- 하셨어요? 추가 매수 했어요. 추가 매수 하셨어요? 단가가 예. 낮아진 거예요? 좀에 낮아졌어요. 아, 그래요. 예. 자, 아이센스가 이 혈당 체크 이제 그쪽 이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혈당 측정기 예,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아이센스 같은 경우에도 이 당뇨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환자들이 많으니까 수요가 굉장히 좀 많아요, 이쪽이. 그래서 그동안 보면 이제 2013년도에도 굉장히 크게 이제 한 번 상승이 나왔고, 하지만 이제 그다음부터 계속 하락이 나왔잖아요. 이게 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분명히 한 번쯤은 다 조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가격은 이미 이 정도까지 떨어졌다면 15,000원까지 왔다면 이미 이제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 위에서 너무 비싸게 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추가 매수를 해도 단가가 지금 이 정도밖에 안 떨어진 것 같거든요. 추가 매수했을 때도 좀 일찍 하셨죠. 그죠? 좀 위에서 추가 매수할 때도 좀 일찍 하신 거 아니에요? 위에서? 위에서 샀어요. 그렇죠. 예. 추가 매수를 더 하신 거잖아요. 예. 그런데 단가가 지금 이 정도 가격인 거라 제가 볼 때는 차라리 한 번 더 추가 매수 타이밍 잡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단가를 좀 떨어뜨려야 돼요. 안 그러면 좀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혹시 추가 매수도 생각을 하고 계세요? 예. 그러면 자, 가격을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16,72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15,000원. 기억하세요. 얼마라고요? 15,000원. 네. 15,000원 아래로 내려오면 추가 매수를 해서 한 15%까지 비중을 좀 늘려서 하면 아마 15%. 네, 15%. 지금 9%니까요. 한 네. 6% 정도만 더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네. 6%는 네. 그냥 한 번에 할 필요 없고요. 3% 나눠서 사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단가 낮추고 위쪽으로 아마 그러면 한 25,000원만 와도 손실 없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탈출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네. 것 같아요, 저는. 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네. 예.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홍명민입니다. 예, 네, 자, 어떤 종목? 플리토요. 어떤 종목이요? 플리토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19,780원. 19,780원에 5%. 예, 그 단기, 중기 손절가 좀 그래요. 이 종목을 혹시 사신 이유가 있을까요? 저 AI가 후반기에 좀 좋다 해가 지인의 이야기로 듣고 샀는데. 지인분 추천이에요? 예, 지인분도 사셨나요? 예. 그러게요. 저는 그렇게까지 추천을 드리진 않는데 이게 왜냐면 그래요? 혹시요. 물론 이제 어플리케이션 쪽에서 지금 AI 관련주로 이 회사가 그 언어 쪽이잖아요, 그죠? 예, AI 예. 언어 쪽 기반으로 해서 이제 묶여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분명히 AI라는 자체가 지금 언어 기반으로 이제 성장을 했기 처음에 출발을 또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분명히 또 좋아질 거라고 보긴 하지만 그런데 예. 그 전부터도 좋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 회사는 예. 지금 실적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실적을 보면 적자예요. 계속 적자 중이에요. 예. 돈을 못 벌고 예. 있다는 거죠. 아, 그렇다면 이게 과연 이 AI가 이게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닌데 돈을 못 벌고 있는데 이 회사가 갑자기 뭔가 드라마틱하게 갑자기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수 가격 위에서 그냥 좀 짧게 한 21,000원 정도 보고
그냥 저는 정리하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 종목을. 손절가는 손절가는 아래쪽으로 일단 잡아드리면 저는 18,000원 잡아드릴게요. 그래서 18,000원. 네, 회사가 일단 이 회사도 결국은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회사인데 투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장을 하죠. 그런데 지금 돈이 없어요. 돈을 못 벌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적자가 계속 쌓이면 나중엔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돈을 끌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끌어오는 방법은 뭐 채권을 발행하는 방법도 있고 은행에 돈을 빌리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보통 이제 은행에서 돈을 빌린다고 해도 적자 기업은 돈을 잘 안 빌려줘요, 그렇죠? 예. 그리고 금리도 높고. 그다음에 채권을 발행하면 채권 발행하는 것 자체가 또 악재가 될 수가 있죠. 악재죠. 그렇죠. 뭐 또 아니면 또 증자를 한다던가 유상 증자를 한다던가 이거 악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시기는 그렇게 썩 좋아 보이는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짧게 끊고 나오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거래도 없습니다. 네, 거래를 없더라고요. 맞아요. 거래가 없다는 건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 없는 종목들은 좀 위험해요. 갑자기 빠져버리면 급락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네. 거래가 없어요. 조금 한 5%만 담아봤는데. 네, 시청자분들 네. 그걸 좀 생각을 하실 게 그게 걸려서 지금 5%밖에 안 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거래가 없더라고요. 약간의 그 꺼림칙한 게 있다. 그러면 사실 안 사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래서 단기로만 이렇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2,000원까지 올라오겠어요? 21,000원이에요. 21,000원. 21,000원, 예. 21,000원, 그다음에 18,000원, 18,000원 이렇게 잡고 가시면 돼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까요? 자,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민토입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흥구석이고요. 흥구석유. 네, 21,300원에 15%요. 21,300원에 10%요. 15%요. 네. 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이거 얼마 전에 사신 거예요? 네, 왜 사셨어요? 그러게요. 아, 이거 이란에서 미사일 공격해가지고 중동에서 그 기름값 올라가고 막 이런 시나리오 네네. 때문에 네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거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중동 가보신 적 없죠? 네. 우리가 지금 가보지도 않은데 거기 어떻게 될지 지금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이란도 지금 그러니까요. 공격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유가도 지금 팍팍 떨어지고 있고 그런 건 너무 위험한 투자예요. 그냥 손절을 해야 될까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손절하기엔 좀 늦어버려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자리는 이미 한번 눌러놓은 자리라 차라리 본다면 이왕 여기까지 왔다면 14,000원 자리를 손절가 잡고 보세요. 지금 말고요. 14,000원 손절가 네. 깨지 않고 만약에 이란에서 아직 공격을 안 했으니까 네네. 가능성은 아직 여전히 남아있어요. 공격한다 얘기를 하잖아요. 한 번쯤 네네. 하긴 할 겁니다. 제가 봐도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그 대신 이제 되게 큰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어쨌든 유가가 최근에 많이 빠졌으니까 이 종목 흥구석유는 이제 14,000원 손절가 잡고 반등 주면은 18,000원 위쪽으로 한번 딱 올라오면 그때 팔고 나오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럼 추가 매수 같은 거 하면 안 되는 거죠? 위험하죠. 네. 손절가도 잡고 가야 되는데 이거 다음에 이렇게 하다가 진짜 무너지면 손해 네. 크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이렇게 하지 마세요. 네, 네, 손절가 목표가 잘 잡고 감사합니다. 가세요. 이게, 네, 이거 이렇게까지 가려면은 많이 네. 걸릴까요? 그거는 오래 걸리지 않을 거. 위아래든 어쨌든 금방 결정 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아쉽지만 오늘 상담은요,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동안의 강연 일정 확인하셨죠? 자, 이번 주 토요일 날 1시부터 3시까지 부산이고요. 일요일 날은 11시부터 1시까지 대전입니다. 자, 이번 주 저는 주말 부산과 대전에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